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시는 동안 1년 넘게 간병을 했다고 자부하는 건 나다. 남편도 일이 바쁘고 다른 식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으니 그나마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던 내가 시어머니 곁을 지키게 된 거였다. 처음엔 솔직히 부담이 컸다. 매일같이 병원에 들러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하면 집에 모셔와서 돌보기도 했으니까.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버텼다. 진심으로 시어머니이긴 해도 가족이잖아라고 생각했던 거다.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간호하며 사력을 다할 때 시누이 즉 남편의 여동생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전화 한두 번은 했던 것 같다. 형님,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라며 짧게 묻고는 바빠서 곧 끊어야 하네요 라는 식으로 통화를 마치는 것이 전부였다. 처음엔 사정이 있나 싶어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시누이는 나타나질 않았다. 차 한 잔 마시러 병원에 들르는 것조차 없었다. 솔직히 속이 상했다. 한두 달이면 그렇다 쳐도 1년 내내 어머니가 병상에서 고생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게 말이 되나 싶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아주 기묘한 일이 생겼다. 그날은 시어머니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날이어서 내가 병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다가서는 걸 보시고 자그마한 쇼핑백을 건네주셨다. 얘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이건 내가 꼭 챙겨가라. 쇼핑백은 무척 가벼웠다. 안에는 뭘까 궁금했지만 시어머니가 굳이 열어보지 말라고 하셔서 그대로 챙겨두었다. 딱히 궁금증을 해소할 새도 없이 간호사 호출 때문에 바삐 움직여야 했으니 시어머니는 나중에 보면 알 게다. 내가 나한테 해준 정성은 평생 못 잊는다라고 덧붙이셨는데 그 말을 들으며 왠지 모르게 뭉클해졌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시누이가 갑자기 병실에 나타났다. 거의 1년 만의 일이었다. 나는 속으로 그래도 마음이 동했나, 드디어 한 번쯤은 찾아오나 보네 하고 미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시누이가 가져온 건 커다란 금고였다. 무거워 보이는 금고를 들고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다. 내가 물어보니 시누이 말로는 어머님이 항상 가치 있는 물건을 간직하려면 안전이 중요하다 하셔서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라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며 의아해했지만 시어머니는 별말 없이 금고를 받아들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시누이가 떠난 뒤 내게 조용히 내가 죽으면 저 금고는 제가 가져갈 거야.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그 아이도 모를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왠지 묘한 뉘앙스였다. 그리고 한 달쯤 뒤 시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 1년 가까이 고생하던 분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셨다. 솔직히 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울었다. 너무나 허망했으니까. 장례식 절차를 치르는 동안 나도 남편도 정신이 없었다.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절을 하고 다시 식사를 챙기고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는 장례식장에서 시누이 역시 아무런 표정 없이 분향만 마치고 서 있었다. 몇 년 만에 보는 시누이인데 어머니가 떠났는데도 크게 슬퍼하는 기색은 없어 보였다. 오히려 끝나면 뭐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나 하는 듯 종종 핸드폰을 확인하곤 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오후 시아버지도 예전에 돌아가셨으니 이제 시댁의 재산이나 유품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었다. 시어머니에게는 큰 재산은 없었지만 집과 몇몇 통장, 그리고 장례식 직전 받았던 그 금고가 있었다. 시누이는 장례 절차가 다 마무리되자마자 갑자기 금고를 챙겨가려고 서둘렀다. 어머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이건 내 거야라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 어차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져가라고 했다. 그런데 나도 조금 의아해서 그 금고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 하고 물었지만 시누이는 몰라도 괜찮아. 어차피 내 소유니까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시누이가 금고를 집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쇼핑백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열어보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편지 하나와 낡은 열쇠가 있었다. 편지를 읽어보니 시어머니가 손수 쓴 글씨로 얘야. 이 열쇠는 내가 고생 많았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감사 표시다. 금고에 들어갈 열쇠는 따로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 금고는 이 열쇠 없인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속에 든 건 내 몫이니 언젠가 필요할 때 꼭 가져가거라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금고의 열쇠는 시누이가 가진 게 아니었어?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날 위해 준비한 게 뭐지? 설마 싶었지만 이 열쇠가 없으면 그 금고를 열 수 없다는 말이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해 두셨는지 짐작이 갔다. 1년 내내 병간호를 했던 나를 위해 혹은 진심으로 애써준 사람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틀 뒤 시누이는 금고를 나름대로 열어보려고 애썼던 것 같다. 집 안에서 무슨 장비를 사다 두고 드릴로 훼손해보려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결국 시누이가 나와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다. 형님, 금고가 열리지 않아요. 원래 어머님이 열쇠를 남겨두신 거 아닌가요? 그 시점에서야 내가 열쇠라면 나한테 있다고 말했더니 시누이는 깜짝 놀라 어처구니 없다는 듯 그게 왜 형님한테 있어요? 라고 언성을 높였다. 나는 시어머니가 내게 남긴 편지를 잠깐 언급하며 어머니가 직접 금고 속 물건은 내 몫이다라고 적으셨다. 만약 그렇다면 금고는 실질적으로 내거나 마찬가지지만 안에 든 건 나를 위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열어볼래? 하고 물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만났다. 남편도 중재 차원에서 동석했다. 시누이는 잔뜩 심기가 불편해 보였고 나는 열쇠를 조용히 꺼내어 금고 앞에 섰다. 손에 힘을 주어 조심스레 열쇠를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여러 서류와 함께 작은 상자가 있었다. 서류는 시어머니 명의의 몇몇 주식과 적금 관련 문서였고 그 위에 내가 죽고 난 뒤 이걸 예영님에게 전해주길 바란다라는 쪽지가 올려져 있었다. 시누이가 옆에서 눈을 번뜩이며 그걸 왜 형님한테 준대요? 애초에 금고는 내 건데 라고 소리쳤다. 그러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갑자기 시누이의 표정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언가 충격적인 내용을 본 듯 보였다.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남은 재산에 대한 배분 내역이 들어있었다. 시어머니가 남긴 모든 금융자산과 그동안 모아둔 돈 중 일부가 나에게 기부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꽤 쓸모가 있는 액수였기에 시누이 입장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시누이가 달아오른 목소리로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님 돈인데 왜 형님이랑 남편 오빠가 가져가야 해요? 나도 자식인데? 라고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날 돌봐준 사람에게 정당한 보답을 하고 싶다. 내가 내 병상을 1년 넘게 지켜준 걸 고맙게 여긴다. 이 돈은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으니 부디 며칠 안 되는 병간호로 생색내는 사람에겐 주지 말아 달라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다. 그걸 읽자마자 시누이는 며칠 안 되는 병간호라는 표현에 발끈한 듯 했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쓰시다니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 일이 바빠서 못 온 거지. 마음은 늘 하고 변명하더니 갑자기 헛디디고 뒤로 넘어질 듯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설마 이게 진짜라고? 말도 안 돼. 하며 뒷목을 붙잡더니 곧 쓰러져 버렸다. 남편이 깜짝 놀라 시누이를 부축했지만 시누이는 이미 충격을 받아 혼절한 듯했다. 한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하길래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곧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시누이는 재산 문서를 붙들고 오열하다시피 나도 딸인데 왜 날 이렇게 내치시는 거냐고라고 울부짖었다. 남편은 그냥 쓸쓸한 눈빛으로 시누이를 바라봤다. 나 역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시누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했다. 결국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빈 금고를 끌어안고 돌아갔다. 서류는 이미 시어머니가 다 서명하고 마무리한 상태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었다. 나나 남편이 재산을 몰아 차지하겠다는 마음은 없었지만 시어머니 뜻이 그렇게 정리돼 있다면 거역하기도 애매했다. 오히려 남편은 그래도 동생이니까 적당히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라며 나에게 상의했다. 나도 흔쾌히 동의했다. 시어머니 뜻을 존중하되 가족끼리 갈등을 오래 끌고 가고 싶진 않았다. 몇 달 뒤 우리는 문서 정리를 마치며 시누이를 다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가 남기신 액수 중 일부는 너한테 꼭 주고 싶다. 어머니 마음이 이렇다고 해서 다 가져가는 건 아니야. 그래도 가족이잖니. 시누이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는지 싫어요. 안 받아요라고 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죄송해요라고 사과했다. 자기 잘못을 조금은 깨달았는지 형님이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쇼핑백과 금고 그리고 1년간의 병간호를 둘러싼 이 모든 소동은 그렇게 정리됐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준비해 헛된 희생을 만들지 않으셨다. 나에겐 쇼핑백 속 열쇠라는 깜짝 선물을 주셨고 시누이에겐 겉만 번지르르한 금고를 남기셨다. 결과적으로 금고 안에는 시누이가 바라는 현금이나 작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돌아갈 재산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시누이는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렸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굴욕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나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가족이니만큼 상처가 남았을 테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도 씁쓸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고생한 내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으셨던 거겠지. 그리고 시누이 역시 자기 행동을 돌아보며 늦게나마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고 믿고 싶다.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다시 가족의 형태를 찾아갔다. 시누이는 예전처럼 연락 없이 지내진 않았고 종종 형님, 밥 한 번 살게요라며 안부를 물었다. 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묵묵히 누군가를 보살필 땐 반드시 그 진심이 전해진다는 걸 깨달았다. 쇼핑백과 금고라는 상징적인 물건이 우리 가족의 관계를 뒤흔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어머니가 남긴 교훈이자 유산이 된 셈이다. 무엇보다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마음을 시어머니가 알아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위안이었다.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남은 가족들과 더 따뜻하게 지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